안녕하십니까. 우리 CRRC,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 푸놈펜 스튜디오에 장완익 선교사님 우리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몇 번 발표했지만 7년 만에 우리가 얻은 결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나왔는데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총괄적으로 또 이번에 또 박사 논문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 당신이 쓰신 아리클을 잠깐 소개하고 또 나중에 Q&A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가 좀 가장 관심 있게 사역도 하지만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입니다. 7년 전인 2013년에 쓴 페이퍼 캄보디아 개신교 90년대에 나타난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캄보디아 교회 역사는 한 500년 전에는 로만 캐톨릭 처치로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97년이고 7년 전 얘기로 따졌을 때 90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90년 동안 개신교 선교가 진행되면서 과연 정말 몇 개의 캄보디아인 자립교회가 또는 소위 말하면 리더십 이양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제가 주로 살폈으며, 이때 제가 발로 즉 찾아다니고 인터뷰했던 5개의 교단 파트너가 가장 먼저 CNMA와 KC입니다. CNMA는 가장 캄보디아 선교사를 먼저 보낸 선교단체이고, KEC는 크마의 이반제교를 처치라고 해서 그 CNMA를 통해서 생겨난 첫 번째 캄보디아 민족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OMF 캄보디아인데, OMF가 전 세계에 선교 역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특별히 캄보디아에도 상당히 깊은 사역과 함께 또 연구의 결과물이 있고요. 세 번째가 1993년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침례교의 흐름이 또 캄보디아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또 우리가 연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했고, 네 번째가 캄보디아 감리교회입니다.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한국에서 파송받는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또 싱가포르, 미국 또는 이제 중국 또는 뭐 스웨덴 이렇게 여러 나라가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본 교단 선교단체가 캄보디아 장로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그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을 위한 역할을 캄보디아에서 주재하며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캄보디아인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 있는 후원단체나 교회들 이렇게 했고, 그 방안으로 결론으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NMA와 KC는 캄보디아 말씀처럼 1923년부터 1970년까지 50년 동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다른 뭐 나라의 국적이나 다른 나라 선교단체가 없는 그런 캄보디아 필드를 거의 독점을 했는데, 역사는 50년 이상을 했지만 프로테이지랄까 또는 어떤 영향력을 얼만큼 끼쳤나라고 물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캄보디아 필드가 정말 어려운 필드인데, 문화적으로 보나 특별히 크마인들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나 이 자립이라는 개념 또는 어떤 속죄, 뭐 이양, 이런 우리들은 그런 단어들을 쉽게 쓰지만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립부터 어찌 보면 안 돼 있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CNMA와 KC가 50년 동안 사역했던 캄보디아 필드에서 두 번을 그 앤더슨과 그 자립정책을 적용을 했는데, 그 두 번 다 굳이 말하면 실패했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한 50여 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3자 정책을 쓰니까 반절 정도는 돌아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큘러한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반절 남아있는 거를 프로테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아픔을 겪었던,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교계에, 개신교계에 약 3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3천여 개의 교회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교세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보는데 CNMA가 10%, 20%, 30%를 차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을 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주제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파트너가 OMF 캄보디아인데, OMF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선교에 조인하게 된 것은 1970년대, 1972년, 73년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땅 치어 소령이 KC의 중요한 리더십이었고, 이분이 영국에서 1년만 지나면 PhD를 완성하고 정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완성하지 않은 채 돌아오면서 이제 OMF의 본부가 있던 영국에다가 리퀘스트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같이 왔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던 코맥이라든지 앤드류 버틀러라든지 특별히 앤드류 웨이, 그리고 알리스 컴페인, 이런 분들은 지금도 캄보디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MF가 캄보디아에 이제 조인을 하기 시작했고, 젊은 그룹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지식인층으로 다가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직접 교회를 개척했다기보다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TE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OMF는 별도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OMF를 통해서 훈련된 이런 지도자들, 또는 지금의 프로페 바이블 스쿨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나 또는 교회 자립이나 리더십 이양 자체가 OMF의 코어 어떤 핵심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캄보디아 선교에 도움을 주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캄보디아 침례교회인데, 캄보디아 침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게리슨이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평신도 운동 또는 건물 없는 교회, 또는 이제 지방 교회 개척,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가히 폭발적인 교회 상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발을 빼고, 소위 말하면 캄보디아인들이 리더십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재산권 문제라든지 또는 교회의 어떤 정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3분의 2 정도가 문을 닫은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몇 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결국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제 침례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였는데 불과 한 10년 뒤에 여러 개의 침례교로 나눠지면서 캄보디아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캄보디아 감리교회인데, 송진섭 선교사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나라, 5개 나라, 4개의 선교부가 조인을 해서 하나 캄보디아 감리 메토디스트 처치 인 캄보디아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나름 착실한 4가지의 단계를 밟으면서 지금 4가지 중에서 3번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2018년도에 캄보디아인 비숍을 세웠고, 한국말로 말하면 감독이 되는 거죠. 감독을 세웠고, 앞으로 아마 5년에서 7년 뒤면 정식 연회를 세우면서 완전히 리더십을 이양한 단계까지 갔고, 이러한 매뉴얼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차분한 분석과 또 감리교회의 어떤 그 교회 정치는 감독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런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세라든지 또는 신학교 운영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 파트너가 캄보디아 장로교회인데,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사실은 한국의 장로교회 배경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잘한 건 뭐냐면, 한국에는 수많은 장로교단이 있지만 캄보디아는 하나만 세우자 해서 1993년부터 입국한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 뜻있는 그런 분들이 2003년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카운슬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운슬 이름이 프레텐 처치 인 캄보디아 해가지고 이제 장로교 공유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장로교 신학교를, 지금의 장로 신학대학교가 오픈이 되었고, 지금까지 만 17년 동안 공유의 10년, 그런 동로의 프레스테리 7년 겪으면서 일단 장로교 연합신학교 하나를 유지했고, 그리고 15개 이상의 북미주 또는 한국에서 파송받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하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면, 현지들의 리더십 이양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즉 노예를 세워서 현지 목사가 33명 나왔고, 그리고 현지 장로들 12명을 세우긴 했지만은 이 리더십 자체를 이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하 몇 년은 더
이제 외국인과 함께 현지인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사한 것은 장로교 선교사의 수가 일단 많다 보니까 전 캄보디아 전국에 개척한 교회가 3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K2021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뭐 각종 장로교회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교세를 갖고 있는 교단이 캄보디아 장로교회가 되었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을 위한 역할을 제가 세 파트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캄보디아 주재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개신교회가 약 3,000개라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주재하면서 장기 사역하는 개신교 선교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통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사 한 명당 현지 교회가 하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현지 교회 중에서 50%는 독립교단이긴 하지만 많은 선교사가 많은 현지 교회를 연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외국인 선교사로서 어떤 위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캄보디아인들의 그런 순수한 또는 문화적인 기저에 비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앞설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에 있어서도 외국 선교사가 바른 모델을 보이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필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나 캄보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배우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내세운다든지 뭐 이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캄보디아 교인들을 잘 훈련하는 역할 또는 좋은 모델을 보이는 역할을 외국인 선교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뭐 소위 말하는 단기팀 또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캄보디아 교계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 상황,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뒤로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캄보디아 개신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지도력 이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캄보디아 안에서 해답을 두세 가지 찾았는데, 첫 번째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좀 동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교단 중심 또는 국적 중심, 심지어는 개인 중심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도 그걸 따라가는데, 최소한 MK2021이라는 리서치,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그 다음에 불과 3년 뒤로 다가온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이런 큰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모두가 더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 많이 이제 좀 회자되다가 지금은 많이 식었지만 미셔널 처치가 캄보디아 안에서도 개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소위 플러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외국인 선교사 교회를 먼저 세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되면 이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걸 따랐어요. 캄보디아 필드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한 개념적으로 리더십 이양이라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필드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계속 주장하기를 처음부터 현지인 캄보디아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캄보디아인의 리더십을 갖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는 뭐냐? 그 캄보디아 지도자를 훈련하고 바로 뒤로 서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1대 담임 목사하고 2대 담임 목사는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담임 목사가 캄보디아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데, 저는 제가 뭐 플러 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일부러 이렇게 안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론이 남미에서나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 필드는 굉장히 적용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뭔가를 앞세우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성경과 캄보디아 필드를 깊이 정말 깊이 연구하는 그런 그룹에 참여하고 또 연구 페이퍼들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캄보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가지면서 오늘 짧은 캄보디아 교회 개신교회의 자립과 지도력 이행에 대한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딱 15분.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그 하는 거 뭐 저도 캄보디아 쭉 있으면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그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후배들이 이제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정말 예. 코비드 19 지나고 이제 캄보디아에 새로 이제 선교사가 탁 왔을 때 지금을 전체를 종합해서 뭐 물론 에큐메니컬 뭐 제가 나중에 예. 질문하겠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준비해 오면 좋을까요? 일단 한국인 선교사와 비한국인 선교사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국인 선교사만 답변을 우선 드리면 한국인의 흐르는 피가 사역 지향적, 그다음에 어떤 성과 중심적, 그다음에 팀 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스스로의 리더십 이런 걸로 볼 때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권면을 받고 할 때는 팀 사역을 해야지 리서치 해야지 다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인들의 순수성과 컨텍스트가 너무나 이 선교사인 나의 커미트먼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돈 100불, 200불이면 정말 상당히 쓸만한 사람들이 옆에 달라붙고 이러니까 언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캄보디아 교계나 문화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바로 처치 플랜팅을 하고 바로 제대훈련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왕국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빨려드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사역을 하지 말고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룹이나 어떤 줄 수 있는 최소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CRRC 안에서부터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나누고 스몰 그룹으로든 뭐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해서 자꾸 안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까지 가서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의 의미가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눈 감고 뿌리를 뿌리는 농부 없거든요.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땅에 어떤 씨앗을 필요로 하는지를 농부는 알거든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리서치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뭐 다 동의하고 역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서 줄줄 나오네요. 예, 예. 근데 그 연이어서 똑같은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뭐 논문이 갑과 을에 대한 거였는데 예.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예. 문제는 예. 파송한 교회나 파송한 단체가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갑이 원하지 않는데 을의 입장에서 갑이 시키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고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한국교회, 즉 파송한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는 저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목회 경력, 선교 경력이 20년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지금 노회장, 총회장, 신학교 총장 하는 그 나이대가 저희 동기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속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장성교사님 그 옛날 얘기입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전 얘기고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선교지에서 뭘 필요하냐 묻는 입장인데 그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한국교회를 대는 거고 핑계를 파송한 교회를 대는 거지 정말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대면을 한다고 했을 때 뭐 90% 이상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깨어져 있고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리더십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세대들 30대, 40대, 50대들은 배웠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하고 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파송교회가 반대하거나 교단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 중에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예. 또 연결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만약 풀러 교수의 그 theory가 예. 이양할 필요 없다. 왜냐면 처음부터 캄보디아 사람이 일대 목사면 그 참 좋은 예인데
과연 그렇게 한 교회가 몇 개가 되며 지금 그거에 성공한 예를 우리가 좀 발표를 해서 왜냐하면 예. 많은 경우엔 예. 농구 얘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한국에서도 뭐 옆집에서 옥수 심으니까 심는 거지 예. 땅을 연구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개척교회라는 어떤 모티브가 그냥 뭐 오퍼레이 뭐 그냥 다 그냥 거의 뭐 70% 80%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연구하지 않거든요. 예. 뭐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교단도 뭐 저쪽 큰 교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목회자를 일대 목회로 해가지고 정말 성장하고 잘 정착한 교회가 있으면 예. 우리 CRRC 때도 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질문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8년 전에 한인 선교사로 개척된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암을 얻어서 뭐 한 1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를 현지인 세운다는 생각을 못 하고 한국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의 어떤 적응이나 심지어는 언어나 캄보디아의 문화 안 되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상당한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10년 정도 되니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폴로 유학을 갔던 캄보디아인과 또 그 이제 한국인 여성교사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파송한 처음 그 교회를 건축한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캄보디아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네. 지금 채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소위 말하는 현지 교회화 되어서 그러니까 개척 파트만 앞부분만 한인 선교사 했을 뿐이지 건물은 그대로이고 부지는 그대로지만 완전히 목회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화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인정받는 교회로 서는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온 캄보디아인 목사를 세우는 걸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에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의도적인 이양은 아니었지만 네네. 성공적인 이양의 모델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시집장가를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감사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7년 동안 해서 우리 저 황종철 목사님 또 이석일성 목사님 다 여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아마존에서 구입하면 전 세계 딜리버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어와 영어가 같이 써 있고 영어로만 필요하신 분은 킨들에서 일렉트로닉 파일로 다 다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나온 글들은 다 우리가 발표하고 이 글은 일단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면 밑에 질문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CRRC 발표를 계속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는 참 모순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하면 좀 책도 읽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 저는 뭐 언어를 못하니까 연기 못하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RRC가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